여러분 할렘 아시죠? 범죄 도시, 우범 지역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잖아요. 실제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범죄 도시로 악명을 떨쳤던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해 요즘에는 부자들이 들어가서 살기까지 하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할렘이라는 지역이 일부러 악당들만 모아서 만든 계획도시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을 텐데 어쩌다가 악명 높은 범죄 도시가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할렘 셔플입니다. 2021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은행나무, 작가는 콜슨 화이트헤드, 페이지 수는 468페이지입니다. 1917년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지면서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보도, 문학, 음악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 바로 퓰리처상입니다. 많은 수상작가들이 노벨문학상까지 받아버리는 넘사벽 클래스를 자랑하는 상인데요. 이렇게나 대단한 상을 무려 2번이나 수상한 작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포크너와 존 업다이크, 그리고 오늘의 작품 할렘 셔플의 작가 콜슨 화이트헤드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상 이력으로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요, 콜슨 화이트헤드가 지금 나열한 작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작을 기대할 수 있는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잖아요. 작품의 배경은 미국 맨해튼 북부에 위치한 할렘의 1959년부터 1964년입니다. 주인공인 레이 카니는 흑인 남성으로 작은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는 재치 있는 말솜씨와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지역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치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내인 엘리자베스와 딸 메이, 그리고 곧 태어날 둘째 아이를 위해서 꼭 성공한 사업가가 되겠다라는 자신만의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카니에게도 감추고 싶은 어두운 가족사가 있었으니 바로 사기꾼, 불량배, 건달, 범죄자, 이런 식의 삶을 살다가 범죄 현장에서 경찰의 총을 맞고 죽은 아버지의 기억입니다. 카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의 방식에 큰 실망을 했고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하고 보석감정 기술까지 배워서 지금에 이르렀어요. 카니에게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범죄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촌이 있습니다. 이름은 프레디인데요. 이 두 사람은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어려서부터 알 수 없는 유대감을 가지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레디가 정기적으로 보석이나 목걸이, 고급 시계 등을 가져오면 카니가 조용히 처분을 해주는 관계를 지내고 있어요. 뭔가 성실한 이미지하고는 다르죠? 이게 작물 냄새가 나요. 맞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사실 카니도 아버지 핏줄이다 보니까 비도덕적인 면이 없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저 그것을 제어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방법이 합리화였습니다. 가구를 파는 것, 그리고 물건을 처분해주는 것, 이들은 모두 가족을 위하는 일이고 합법적인 돈벌이라고 말하는 합리화. 결국 얼마 못 가서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프레디가 강도짓을 하고는 궁지에 몰리자 훔친 물건을 빠르게 처리해줄 장모라비로 카니를 지목해버린 건데요. 이 사건은 할렘 지역 흑인 사회의 본부격으로 자리 잡은 고급 호텔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이었고, 덕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데다가 이 귀중품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필이면 지역 폭력배 우두머리랍니다. 아유 머리야. 이제부터 카니의 가구점에는 험악한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야, 물건 어딨어? 네? 모르겠는데요. 아니, 너 장무랍이라면서. 아니요, 저는 가구를 팔아요. 이렇게 시작된 카니의 범죄 세계와의 인연.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낮에는 가구점을 운영하는 성실한 가장, 밤에는 범죄 세계의 일원인 장무라비라는 두 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두 개의 삶의 균형을 찾아보려 애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잇따라 등장하는 폭력배, 비리경찰, 하층민들이 그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칸이는 두 개의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확 기울어 버릴까요? 결말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 작품은 마치 직선을 긋듯 한 방향으로 쭉 단순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 플롯을 지녔습니다. 덕분에 인물이나 상황을 파악하느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제목만 봐도 내러티브가 보일 정도로 쉬워요. 1부 제목은 트럭, 2부 제목은 도르베, 3부 제목은 진정의 자기 이렇게 되는데요. 트럭은 양 바퀴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주인공을 빗댄 것으로 보이고요. 2부의 제목인 도르베, 잠자다와 깨어있다의 합성어예요. 본격적으로 두 개의 삶을 살게 된 주인공을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쉽죠? 덕분에 우리는 이 이야기 자체보다 다양한 배경 묘사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재즈로 대표되는 뉴욕의 흥겨운 묘사가 등장을 하다가 갑자기 감당하기 벅찰 만큼 무거운 메시지가 툭툭 튀어나오기를 반복하는 형식인데요. 실제 역사적 사건과 주인공의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놓고 꼼꼼한 묘사로 1960년대 할렘 그리고 맨해튼 지역을 보여줍니다. 125번가, 테레사 호텔, 그랜트 장군의 무덤, 다이아몬드 지구, 라인골드 생맥주 이 정도? 아마 책에서 묘사만 덜어내도 분량은 반으로 줄어버릴 겁니다. 느낌 오죠? 저는 이렇듯이 공간, 시간, 문화, 시점 등을 아주 섬세하게 다뤄놓은 작품 얘를 다 읽고 나서 이게 아무래도 주인공이 칸이가 아니라 할렘인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소개하는 영상에서 더블린이라는 도시가 작품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율리시스가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도시의 모습을 묘사했다면 할렘 셔플은 글로 사진을 찍듯 할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60년대 할렘을 기억할 세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동이 덜하기는 했는데요. 그 시절을 떠올릴 세대라면 상당한 재미를 경험할 만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영화 친구를 보고 공감했던 것, 그리고 우리 세대가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면서 공감했던 것과 비슷한 그러면 할렘 셔플을 통해서 작가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냥 추억? 너무 약하죠. 작가는 압도적인 묘사로 독자를 60년대 할렘으로 데려와 놓고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제 역사적 사건을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불합리와 불공평등을 처음부터 꾸준히 누적을 시키다가 작품 후반 1964년 할렘 폭동 현장에서 그것을 빵 터뜨려버리는 거죠. 두 개의 세계에 모두 발을 걸친 남자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지만 균열이 계속 커져만 가는 모습, 이를 통해서 왜 할렘이 위험한 곳이 되어야만 했는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것들은 정당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이 픽션인 듯 논픽션인 듯 구분이 안 가는 범죄 소설은요, 할렘을 악명 높은 곳으로 만들어버린 권력의 환상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지려는 자의 줄다리기, 곧 인종차별주의적 뉴욕 토지 이용 결정을 저격하고 있는 것이죠. 작가는 전작들을 통해서 미국의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이야기하고는 퓰리처 더블 위너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놓인 오늘의 작품 할렘 셔플. 전작들과 비교를 하면 메시지보다는 배경에 집중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문학상 수상 작가로서의 깊이보다는 대중성에 신경을 쓴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ING 상태입니다. 이게 원작이 미국에서 2021년 9월에 출간된 작품이거든요. 작가의 명성 덕분인지 출간과 동시에 아마존 9월의 도서로 선정이 되었고요. 거의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 번역판이 출간된 겁니다. 동시통역급이죠. 게다가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쯤 하면 여러분도 작가의 명성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콜슨 화이트헤드의 할렘 셔플 리뷰였습니다. 퓰리처 트리플 위너 가능할까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인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